우리 테슬라 이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요? 요 기사 내용은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했다. 유럽 판매 부진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우려. 테슬라의 주가가 유럽 판매 부진과 미국 정부의 자동차 관세 발표로 인해 급락을 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며 시장 변동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고점에서 많이 빠졌지. 잠깐만 몇 프로 빠졌냐? 216달러 정도 여기까지. 그냥 위에서 빠졌다고 본다면은 야 진짜 많이 빠졌다. 야씨 뭐 55%나 빠졌어. 야 다른 빅테크 기업 대비 하락폭이 너무 크죠. 낙폭이.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기까지 반등을 해줬거든요. 여기가 몇 달러냐면 288달러 정도 올라왔는데 올라온 범위가 야 그래도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야. 이게 테슬라를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면은 좀 새로운 이제 뉴 노멀 이런 관점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뉴 노멀의 관점이 만들어지고 있냐면 변동성이 큰 종목, 안정적이지는 않은 종목.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있는 종목. 그래서 하락한 부분이 55%나 하락했잖아요. 근데 하락한 부분을 다시 복구하려고 한다면은 몇 프로까지 올라가야 되지? 야, 이거 하락한 부분을 복구하려면 한 120%? 하락률은 55%인데, 그치? 이거를 복구하려면은 120%가 날라가야 돼. 그래야지 이제 원래 가격대로 올라가거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물론 기존 보유하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은 크게 하락했으니까 다시금 올라오려면 이게 힘들잖아. 120%까지 올라오려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시는 분들 있잖아. 싸게 좀 저렴하게 사시는 분들은 올라갈 시기의 수익률은 100%가 넘다는 얘기잖아. 최소 못해도. 그러면은 이제 변동성에 의한 수익 만약에 올라가게 가게 된다면 큰 폭의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이제 장단점의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봐보세요. 최근에 이게 하락한 자리가 한 216달러잖아요. 근데 216달러에서 반등해서 올라온 자리가 240선 터치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240선에 장기 이평선 터치한 영역이니까 기본 반등의 영역이죠. 근데 이 기본 반등만 해줘도 상승률이 몇 프로냐면 30%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종목 자체가 뭐 대기업이고 빅테크 기업이긴 한데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는 거고. 근데 이 변동성이 이렇게 빅테크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이 테슬라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다른 그 빅테크와 좀 다르게 좀 바라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볼 수는 있죠. 다른 관점. 이게 M7 종목이긴 하지만 변동성이 너무 큰 종목이야. 오히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내가 투자했을 적에 좀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도 있고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란 영역을 좀 고려하고서 투자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빅테크 M7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크진 않잖아요. 대기업 종목이 저렇게까지 변동성이 크나요? 그렇진 않죠. 근데 그 원인은 있긴 있죠. 뭐 다들 아시긴 하겠지만 우선은 뭐 근본적으로 테슬라의 그 판매가 좀 부진합니다. 유럽에서 판매 부진은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라는 영역도 있고요. 이미지가 좀 많이 안 좋아졌죠. 테슬라의 주가 하락의 주요 요인 유럽 자동차 제조업 협회에 따르게 되면은 발표에 따르면은 테슬라의 유럽 내 2월 신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40% 감소했어요. 신차를 구매했으니까 등록하겠죠. 그거에 대한 대수가 전년 대비해서 40% 매우 안 좋은 거지. 그만큼 판매가 떨어졌다는 얘기더라. 생산도 떨어지고. 그럼 당연히 그러면 매출도 떨어졌겠지. 그리고 또 정치적 이슈도 있다 보니까 유럽 내에서 또 테슬라 이미지도 안 좋아졌고. 그런데 참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좀 특이하냐? 유럽의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 26% 증가했어요. 여러분들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이제 폐지를 했잖아요.
근데 유럽은 아마 아직까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폐지했다는 소식 전 아직 못 들어봐서. 그리고 다른 일부 국가에서도 뭐 전기차 보조금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 전체 전기차, 그래서 유럽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내연기관차였다가 이제 전기차로 대체되면서 올라가잖아요. 특히 이제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냐면은 그 2차 전지가 뜨기 시작했던 이유가 유가가 상승해서 떴거든요. 그때가 이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유가가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그때 서브텍스 원유 기준인가요? 아마 브렌트 기준인가? 그게 134달러까지 올라가. 기억나세요? 예, 이때 물가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134달러까지 올라갈 때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는 이거에 대체 에너지가 뭐가겠어요? 전기겠죠. 그래서 전기차가 그때 한창 떴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최근에 반등해서 올라가는 게 뭐예요? 유가가 반등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차의 수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영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중국이라든지 물론 중국도 보조금을 약간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간 이쪽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뭐 막 짓누르진 않습니다.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 대비.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테슬라의 유럽 내 2월 신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40% 감소했는데 유럽 전체 전기차의 판매량은 26% 증가했습니다. 테슬라의 감소율이 유럽 전기차 시장의 평균 성장률 대비 유럽 전기차 시장의 평균 수익률 대비 성장률 대비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유럽은 이렇게 되는데 테슬라는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지. 그리고 뭐 최근에 여러분들 소식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도 판매량이 둔화되고 있다고 죠. 테슬라의 감소율이 유럽 전기차 시장의 평균 성장률과 대비되면서 브랜드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26일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수입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을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며 대대적인 무역관세 정책 발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관세 발표가 예상보다 앞당겨지면서 자동차 업계 전반의 불확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수석 고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예산 삭감, 공공부문 인력 감축, 사회보장, 민영화 추진 등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거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러한 정치적 행보가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14번이나 하루의 변동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테슬라의 주가는 2025년 들어 14차례 이상 하루 변동폭이 5%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M7 종목은 이렇게 5% 이상을 자주 발생하지 않죠. 변동성이. 3월 24일 12% 급등, 이후 3월 26일 6% 급락 등 극단적인 변동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동성을 테슬라의 뉴 노멀이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새로운 어떤 기준점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테슬라의 주가는 36% 하락. 오히려 하락했어, 이때도. 2020,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까지 하락한 거 보게 되면 50% 이상이 하락했잖아, 고점 대비. 2025년 2월에는 28% 하락하며, 그치, 봐봐. 36%, 28%. 2022년 12월 이후 월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하락의 요인은 유럽 판매 감소,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 브랜드 이미지 훼손,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그 전기차가 활성화돼 가지고 너무 발전돼서 많이 판매되고 유럽에도 많이 팔리고 기술력도 많이 올라왔고 물론 이제 테슬라의 견줄 정도는 아니긴 한데 테슬라 당연히 이제 미국의 기술력이 높긴 높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가 정책이라는 영역이 있으니까 싸고 그 정도의 어느 테슬라 수준의 그 정도 테슬라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어떤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중국 전기차가 아무래도 많이 팔리긴 하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기차 쪽에서는 중국 전기차가 거의 1, 2, 3위에 해당되지 않아요? 손가락 5손가락에 다 해당되잖아. 그 중에 이제 테슬라가 하나 있는 것 뿐인 거고. 네, 테슬라 2월 유럽 판매량 감소. RBC 분석에 따르면 테슬라 유럽 신차 등록 감소량은 약 11,000대로 추산된다. 이 데이터가 실질적인 수요 감소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 악화와 정치적 논란,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로 인한 브랜드 타격. 윌리엄 브레이어 분석에 따르게 되면 머스크의 정치 활동으로 인해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입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테슬라 차량을 대상으로 한 기물 파손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력 시장인 중에 하나인 중국에서는 경쟁 업체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기본 제공하고 있다. 웨이모는 미국 오스틴에서 상용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고 중국 자동차 기업들도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과 유사한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업체들이 있다는 게 있죠. 긍정적인 요인은 모델 Y 페이스리프트가 본격 출시되면 판매 회복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이쪽이 성장하고 있죠. 미국 그 테슬라 세그먼트 중에서 에너지 저장 사업이 그나마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출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의 판매는 둔화되고 있는데요. 전기차의 매출은 둔화되고 있는데 에너지 저장 사업 이쪽은 성장하고 있어요, 매출이. 근데 이게 핵심은 아니죠. 이게 핵심은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가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도 않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매출의 성장성으로 본다면 성장하고 있는 건 맞죠. 이게 또 아무래도 그 전력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게 AI하고도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게 AI가 또 데이터 센터하고도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쪽이 성장하는 영역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 사업은 아니죠. 그래도 하여튼간 매출은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로보택시 서비스. 그래서 요게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테슬라 방송하면서 이게 그렇잖아요. 테슬라가의 문제점이 브랜드 이미지 훼손됐고 판매량도 줄어들고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력에서도 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그리고 뭐 웨이모도 있고 근데 그나마 테슬라의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요 하나가 자체는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좀 많이 빠졌으니까 주가가 만약에 반등해 주게 되면은 로봇 택시 서비스 출시 예정이 2025년 6월에 있거든요. 요게 테슬라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아마 실제적인 건 없어요. 펀더멘탈 자체는 없습니다. 그나마 이런 건 있죠. 뭐 모델 Y라든지 로보택시 이런 것. 근데 뭐 모델 Y도 나름대로 괜찮긴 해요. 판매량이. 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분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해 줄 수 있는 부분 모멘텀은 존재한다는 거죠. 펀더멘탈은 존재하지 않는데. 펀더멘탈은 물음표죠, 물음표. 그럼 펀더멘탈 물음표입니다. 네, 부정적 요인은 유럽 및 중국 시장 경쟁 심화로 테슬라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자동차 관세, 전기차 보조금 등 소비자 신뢰 하락 및 브랜드 가치 하락. 그래서 이거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테슬라는 현재 유럽 판매 둔화, 브랜드 이미지 악화, 정치적 논란 등의 요인으로 변동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 압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네, 이런 거 한번 보실 필요 있어요. 모델 Y 업그레이드, 로보택시 출시, 아까 6월이라고 했으니까 에너지 저장 사업 확대 아마 괜찮을 수 있어요 이거. 이 모멘텀이 그나마 주가의 반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 저장 사업 확대 이런 거는 그냥 중요한 건 아니고
그나마 요거 갖다가 이제 그 매출이 증가하는 건 있어. 매출이 요거 때문에 살짝 보조로 전기차 둔화의 매출을 이게 받쳐주긴 하거든요. 물론 많이 받쳐주는 건 아니긴 하지만. 향후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유럽 및 중국 시장 점유율 변화와 로보택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 관점은 뭐였냐면 이게 M7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커요. 예. 그래서 약간 변동성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참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전략적인 투자만 잘 하신다고 한다면은. 네, 그러면 테슬라 여기까지 볼게요.